자, 먼저 완성된 한 형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시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케이스로 이제 쌓여 있고 시계줄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시계줄을 풀고 한번 이 안에 있는 녀석들을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3D 프린터로 외관을 덮고 있는 녀석을 한번 제거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기존에 있는 녀석과 여기에 있는 녀석의 차이를 보게 되면 아크릴로 이제 쌓여져 있죠. 아크릴로. 그래서 아크릴과 각각의 아크릴을 고정하는 볼트들, 이 사이에 서포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상태로 이제 조립을 해서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이 외관을 완성시키는 작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3D 프린터가 이제 시계 줄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진 케이스인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밑에 베이스가 아무것도 없는 형태의 기본 베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목걸이 줄을 꽂을 수 있는 베이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목걸이로도 활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봤었던 시계줄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베이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이제 한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죠. 자, 위에도 다양한 색깔로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뽑으면 이렇게 색깔의 다양한 형태의 케이스를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녀석들을 옆으로 살짝 치워주고요. 먼저 이 할로코드 케이스, 이 아크릴로 덮인 이 케이스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품은 이쪽에 놔두고 조립에 필요한 부품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할로코드의 윗면, 아랫면을 안전하게 덮어줄 아크릴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크기가 달라요. 하나는 구멍이 좀 크고요. 하나는 구멍이 좀 작습니다. 자, 이 녀석의 위치는 조금 이따 조립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아크릴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작은 동그란 아크릴, 정말 작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 손에 올려놔도 정말 작습니다. 조립할 때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이 녀석들을 함께 또 이용을 해서 이 할로코드를 조립하도록 할게요. 이제 볼트들이 있을 텐데 볼트와 서포트가 있습니다.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일 긴 볼트가 있어요.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 이유는 할로코드를 보게 되면 4개의 터치 센서가 있는데 각각의 볼트로 체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긴 볼트의 길이는 10mm고요.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쓰는 십자 모양의 볼트가 아니고 육각형 모양의 볼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볼트의 종류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더 기존의 볼트보다 좀 더 작은 볼트입니다. 얘 길이는 5mm고요. 똑같이 육각형 형태의 볼트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4쌍씩 있고, 마지막으로 할로코드와 이 아크릴이 딱 붙어 있으면 조립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높이를 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철로 된 육각 서포터, 이 녀석들은 8mm 육각 서포터고요. 이 녀석들을 이용해서 우리 한번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버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쓰는
이런 십자 드라이버, 이 지금 육각형 형태의 드라이버로 되어 있는데 십자 드라이버가 아니고 육각 드라이버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이 할로코드 스타터 키트 패키지 안에 있는 육각형 모양의 렌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편의를 위해서 요거를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크릴의 위치를 알아야겠죠. 하나는 구멍이 크고 하나는 구멍이 작다고 했습니다. 자, 구멍이 큰 녀석이 밑으로 가줄 거고요. 그 다음에 구멍이 작은 녀석이 위로 올라오게 될 텐데, 또 아크릴을 자세히 보게 되면 동그란 원의 형태가 아니고 세 개의 면은 이렇게 잘려 있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면은 이렇게 잘려 있고 하나의 면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면은 잘려 있고 위에는 동그랗게. 자, 기준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을 위에라고 할게요. 그리고 할로코드에서도 자세히 보면 여기 위에를 표시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살표 모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위에입니다. 이 부분이 기준점이니까 잘 확인하시고 조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아크릴을 다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레이저 커터로 이제 제작이 되었습니다. 레이저 커터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크릴을 자르기 전에 시트지를 벗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자르고 난 다음에 지금 시트지를 벗겨주는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겉면이 더러운데 이렇게 비닐을, 앞뒤로 되어 있는 비닐을 제거해 주면 깨끗하게 변신이 될 겁니다. 이렇게 아까보다, 지금 아까는 이거는 시트지를 벗기지 않은 녀석이고요. 이거는 시트지를 벗긴 녀석입니다. 확연하게 깨끗함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다른 쪽도 이제 아크릴의 시트지를 벗겨주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잘 벗겨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손톱이 짧거나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그란 작은 녀석들도 아크릴로 레이저 커팅이 된 거기 때문에 앞뒤로 이제 시트지를 벗겨줘야 되는데, 저는 시간 관계상 먼저 벗겨놨습니다. 이렇게 벗겨놨고, 자, 이제 조립을 이제 직접 해볼 거예요. 먼저 아까 이제 이렇게 기준점을 우리가 잡았고, 위에 쪽이 동그란 면 위쪽이라고 기준을 잡았고, 구멍의 크기가 다르다고 했었죠. 먼저 이 윗면을 이렇게 갖다 대보면 LED가 이렇게 아크릴 이 구멍 바깥쪽으로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구멍이 큰 녀석은 얘를 돌렸을 때 이렇게 뒤에, 얘가 위에가 동그란 녀석이 위로 위치해 있죠. 요거를 기준으로 조립을 해볼 거예요. 먼저 밑에 면부터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면, 작은 동그라미가 뚫린 아크릴은 잠깐 옆으로 두시면 되고요. 이 녀석을 먼저 조립을 할 텐데, 필요한 녀석은 먼저 작은 볼트, 작은 육각 볼트와 육각 서포터가 필요합니다. 자, 이 녀석을 이렇게 먼저 넣고 그냥 손으로 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너무 세게 조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제일 작은 육각 볼트와 육각 서포터를 이용해서 아랫면 아크릴을 체결을 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손으로 돌려도 충분하니까요. 일단은 손으로 간단하게만 고정만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점을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위에가 동그란 부분이 오게끔. 그 다음에 할로 코드를 뒤집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위치해 둘 거예요. 이렇게 할로 코드가 동그란 녀석이 위로 오게. 조립을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양쪽에 이 한 면 빼고는 세 개의 면에 잘려져 있는 이유는 여기 뒷면에 보시면 아까 말했던 여기 익스텐션 포트, 그 다음에 배터리 홀더 포트, 그 다음에 USB 포트를 잘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조립을 하시면 아, 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할 텐데 이제 위에서 작업을 해줘야겠죠. 하지만 바로 이 녀석을 이제 올리고 이렇게 끼게 되면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좀 있고 너무 꽉 닿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이 높이를 조금 더 띄워주기 위해서 잘린 동그란 아크릴을 이용해서 우리가 높이를 조금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고요. 지금 정확하게 올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이 위치에 갖다 놓으면 좋겠지만 동그란 녀석들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제 위치에 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를 올려주시는데 올릴 때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동그란 면이 윗면으로 갔는지 위로 향해 있는지 체크를 해주신 상태에서 조립을 할 텐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일 긴 볼트, 이 10mm 볼트를 넣어 줄 텐데 좀 체결하기가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하나씩 조립을 하거나 아니면 다 올려놓고 하나씩 조립을 했는데 조립하는 방법은 각자가 이제 쉬운 방법을 찾아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쉽다 이거보다도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조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처음으로 이 육각 렌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직접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돌려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다 똑같이 조이는 기능을 하는데 이쪽으로 하게 되면 힘이 좀 덜 받고요. 이쪽으로 하면 힘을 조금 더 강하게 주면서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 체결을 하면은 나머지 부분을 체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살짝만 걸치는 정도로 한쪽을 체결을 해주겠습니다. 안 빠질 정도로만 체결을 해주면 돼요. 왜 이렇게 했냐면 이 동그란 아크릴 부분들이 이쪽에 사이사이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충분히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살짝 고정만 해주고 다른 아크릴을 위치시킨 다음에 볼트로 체결해주고 이 방법들을 반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반대쪽에 대각선 방향으로 조이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했는데 들어갔는데 잘 위치해 있지 않다 하면은 이 육각 렌치로 살살살살 이 위치를 옮겨서 제 위치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면 얘를 살짝 들어서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체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체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생각해보면 가장 쉽게 이해할 것이 여기 아크릴 앞면과 뒷면은 햄버거로 비유했을 때 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철 서포터와 이 아크릴을 패티와 야채 이런 재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햄버거를 우리가 만들어 본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저 이렇게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도 이렇게 들고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이 아크릴을 위치시킨 다음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제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군데가 남았죠. 이제 이 아크릴 야채를, 햄버거를 비교했을 때 야채죠. 야채를 위치시켜 놓고 위에서 볼트로 조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얘가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확인을 하셔야 하냐면 이쪽, 지금 일직선으로 잘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직선으로 잘 위치해 있는가를 확인을 하신 후에 얘가 조금 삐뚤어져 있으면 잘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뻑뻑하다 싶으면 이렇게 하면 힘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힘이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돌려주면 체결이 되겠죠. 자, 얘를 너무 꽉 조이면 아크릴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살짝만 힘을 줘도 안 들어간다 할 정도로만 힘을 줘서 돌려주시고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을 조였으면 이렇게 돌아가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조이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얘가 엇나가지 않고 잘 조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까 조금씩 조여놨던 것을 이제 조금 더 튼튼하게 체결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려도 돼요. 위에 면이 어느 정도 이제 고정이 됐으면 밑에 면으로 이제 돌리셔서, 아까는 우리가 손으로만 했기 때문에 살짝씩만 조금 더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조여주면 튼튼하게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크릴 케이스를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확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코드에 보면 화살표 모양이 있었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아크릴이 모두 윗면 아랫면이 동그란 녀석이 위치해 있고요. 나머지 세 부분은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뒤로 돌렸을 때 위에 쪽이 동그랗고 여기 세 개의 포트 쪽이 평평한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크릴 케이스가 완성이 된 거고요.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케이스를 골라서 조립을 해주면 되는데, 자,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할로코드를 사용하다 보면은 단점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가장 큰 문제는 발열입니다. 발열. 이쪽 칩셋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에 방열판을 붙여서 최대한 열이 방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방열판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양면 테이프가 이제 붙어져 있을 텐데 양면 테이프의 반대쪽을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고요. 얘를 방향이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방향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위치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에 잘 위치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꾹꾹 눌러주면 방열판이 이제 부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로코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리 없이 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완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면이 이렇게 되고요. 이제 뒷면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열판을 꼭 이 아크릴 케이스를 다 조립한 후에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맨 처음에 할로코드 이 칩셋 위에다가 먼저 붙인 다음에 아크릴 케이스를 붙여도 되지만
여기 안에만 들어가 주면 되겠죠. 여기. 그래서 이 뒷면이 구멍이 조금 더 큰 이유가 바로 이 방열판을 붙이기 위해서 조금 더 크게 커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